지금 보시는 건 건물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저희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이 그리기 조금 더 쉽고 얘는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의 기초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얘를 썼다면 요즘은 얘를 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자, 첫 번째는 1번 순서대로 쭉 넣으시면 돼요.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요. 이름 바꿔봅니다.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치수 문자, 그 다음 해칭, 인면 이렇게요. 이렇게요. 6개입니다. 총 6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니까 선의 종류도 불러와야 되겠죠. 센터로. 자, 센터, 히든, 배팅. 그 중에 센터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자, 레이어 세팅해 보시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단면을 기본 레이어로 쓰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면이에요. 그래서 단면을 기본 레이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X라인으로 그라운드를 표시하고 중심선을 표시합니다. 선택하고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표시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요걸 그라운드, 지표면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이고 이 그라운드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를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동결선이라고 해요. 즉 1100mm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00mm를 동결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텍스트에 적어놨지만 한겨울에 땅이 얼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땅이 얼고 녹고를 계속 반복하겠죠. 근데 건물의 기초가 동결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초도 같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겠죠. 그럼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기초 자체를 어디다 넣어요? 아예 얼지 않는 부분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깊이 밑으로 내려가면 땅이 얼지 않아요. 그걸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말하기를 남부지방은 700mm, 중부지방 900mm, 북부지방 1100m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또 지역별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가면 동결선 깊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동결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동결선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얘가 뭐냐면 잡석 다짐입니다. 잡석이에요. 말 그대로 자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석이라는 거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고 나면 그냥 일반 돌들이 막 생기죠. 그런 것들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석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바닥에다 깔아주고 이걸 잘 다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 잡석이 건물의 안반층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반층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면 위에다 집 짓는 거하고 안반층 위에다 집을 짓는 거하고 어때요? 아무래도 안반층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사찰이나 옛날 한옥 같은 경우 그 기둥 밑에 기초석이 있죠. 네모나게.
걔네들이 안반층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안반층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를 잡석다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50mm 칸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버림 콘크리트 또는 미창 콘크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이 두 가지예요. 미창 콘크리트 혹은 버림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잡석다짐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맞춰줘야지, 수평을 맞춰줘야 그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버림 콘크리트 또는 미창 콘크리트, 제일 밑에가 되는 미창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깊이가 이렇게, 기초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혹시 또 모르니까 기초를 그려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외벽입니다. 여기도 외벽이고요. 여긴 내벽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요. 여긴 외벽이에요. 얘는 내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420mm짜리고 여기 420mm짜리고 여기 200mm짜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여기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을 겁니다. 보세요. 옵셋 420 나누기 2 좌우로 한번, 속성 맞추기, 그 다음에 여기 기초에 여기 푸터라고 하죠. 발판이 있습니다. 이 발판의 폭이 200mm입니다. 200mm 옵셋,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잡석다진 부분 50mm, 자 옵셋 100mm, 자 이렇게요. 바둑판 모윤리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트림으로 여기를 하나 끊고요, 여기 하나 끊어요. 그 다음 필렛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기초와 벽과 푸터를, 그 다음 잡석다짐을,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 트림으로 하나 끊고 나머지 다 필렛을 쓰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뭐 필렛을 먼저 해주셔도 좋고, 이건 순서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 주시고, 여기는 마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으로 바꿔주시고 선을 세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중복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각도를 30도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다시 하나 그립니다. 다시 각도를 45도로 맞춥니다. 중간점에서 45도로, 다시 중간점에서 45도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사각형은 지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세 개의 선은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 그리고 레이어는 해칭으로 둡니다. 해칭선이 잘 안 보이네요. 색상을 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칭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카피. 자,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은 여기다 잡을 거예요. 자, 기준점을 클릭하고 어레이 피트, 개수는 5개, 그 다음 피트로, 그러면 등간격으로 5개가 싹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잡석다짐이 됩니다. 잡석다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려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여기 이 위에 450mm 위에 여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옵셋 450mm. 자,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벽돌, 단열재, 다시 벽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벽돌의 두께가 200mm입니다. 옵셋 200mm, 그 다음에 옵셋 100mm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가 4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 그 다음에 요 높이가 100. 요 내용은 여기 써 있어요. 450, 100, 여기 200 써 있습니다. 자, 요걸 참조해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옵셋 120m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벽돌, 단열재, 벽돌 이렇게 들어갑니다. 60mm. 자, 그 다음 여기 클릭해서 자, 얘를 해칭으로 바꾸고 원래 레이어에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맞는데 여기 이렇게 배팅으로 하나 더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사이즈가 안 맞죠? 요거 안 맞는 거는 컨트롤 1키 눌러서 LT 스케일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한 0.6 정도? 네,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 적당히 위에서 선을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칭을 주시면 됩니다. 해치. 자, 어떤 해치냐면 여기 AR, BR 스탠다드요. 셋 오리진 찍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도 해치. 역시 셋 오리진으로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치. 유저 디파인 쓰시고요. 간격은 적당히 30mm든 50mm든. 저는 그리고 이거 각도 45도요. 이렇게 되게끔. 자, 50mm. 네, 50mm 괜찮겠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때 얘는 해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해치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복사를 좀 할 거예요. 카피. 자, 이렇게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유저 디파인에 70mm 간격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입니다. 오른쪽은 벽돌을 구조물로 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벽돌을 구조물로 보고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에 자른 거를 해칭을 처리한 겁니다. 오른쪽은 벽돌을 구조물로 보고 벽돌에 해칭을 한 거고, 왼쪽은 벽돌을 그냥 구조물로 안 보고 그냥 해칭으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여요. 이거 가지고 감독관이 뭐라고 하거나 점수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긴 한데 그 오른쪽으로 처리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저 같으면 왼쪽으로 했을 거예요. 저거 가지고 점수가 안 깎였거든요. 요즘은 오른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쌓여있는 벽돌을 예전에는 그냥 패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치더라도 벽돌은 그냥 패턴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벽돌도 구조물이다 해서 벽돌 단면하고 해칭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옵셋 100mm, 중심선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100mm 이동합니다. 옵셋 420mm,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200mm, 그 다음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렸습니다. 옵셋 250mm. 자, 필렛 이런 모습으로 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700mm 선 내려가고 400mm, 50mm, 200mm, 다시 200mm, 100mm 트림으로 끊고요. 나머지 필렛 다시 한번 트림으로 끊고요. 해치, 아니 마감선, 그 다음 라인, 자 여기 트림으로 끊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 거잖아요. 요건 내벽입니다. 내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벽 두께가 200mm입니다. 옵셋 100mm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요. 나머지 똑같아요. 700mm, 400mm, 50mm, 200mm, 옵셋 200mm, 자, 푸터는 200mm, 그 다음에 100mm. 이거는 불변합니다. 다 똑같아요.
트림으로 끊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색상, 그 다음에 마감. 이런 모습이죠. 자, 카피 복사를 해볼까요? 자, 여기죠.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라인 여기 450mm죠. 그 다음 여기도 라인 위에 트림으로 끊고 해치. 다시 한번 해치.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속성은 단면.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 위에, 지금 위에 벽이 더 있는데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30도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되게끔. 얘가 잘랐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 그리고 트림. 그러면 단면 표시가 됩니다. 단면 표시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 단면 표시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해치. 그 다음에 GIS RC32원. 이렇게요. 그 다음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15 정도? 보시면 선 3개가 그려지죠? 네.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선 3개의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리셔야 돼요.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표현하는데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치. 여기에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AR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KS는 왼쪽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약식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가 KS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라운드요. 그라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200짜리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카피 어레이 4개 이렇게요. 4개를 그립니다. 4개를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해치를 할 겁니다. 해치 클릭하고요. 위에 쪽만 클릭하시면 돼요. 자, 유저 디파인 각도 45도, 간격 100mm. 네, 이렇게요. 다시요. 이번에 아래쪽만 선택합니다. 각도를 135도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간격을 지금 제가 100이라고 놨지만은 이거 50으로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50으로 놓으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놓고 지우셔야 돼요. 이러면 그라운드 표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라운드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이 위에다가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단면도는 1대 40입니다. 글자의 크기가 3mm예요. 그러니까 몇 mm가 돼요? 120mm가 되겠죠. 자,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바텀 레프트 지정하고 글자 크기 120mm 여기다가 G L 자, 이렇게요. 그라운드 라인이란 뜻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그라운드 라인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기초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